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. 어머니 저희들 왔어요. 그래갖고 이제 아들 둘인데 며느리들이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하나 커플로 이렇게 와요. 첫째 아들 내부부, 둘째 아들 내부부. 얘 어서 와라. 그래, 자 이건 우리 장남 거, 이건 우리 차남 거. 그랬더니 이게 뭐야 엄마? 그랬더니 한번 펼쳐봐.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받아야겠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안이 네가 6억, 첫째가 6억, 그리고 너는 둘째라서 많이 못해준 게 많아. 그래서 너는 5억 좀 넘을 거다. 그랬더니 50년 동안 너희들이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주면은 대충 계산이 떨어지더라고. 50년이요?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은 주되 특별한 이벤트, 생일일 때는 한 2, 300씩 더 너네가 이벤트성으로 주면 돼. 오케이? 이상 끝.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지고 첫째 며느리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. 6억이라니. 날짜 제대로 지켜서 꼭 넣어. 알았지?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얘 첫째 며느리 전화합니다. 첫째 아들한테. 아니 내가 잠깐만요. 카다이브가 자꾸 입에 껴있어. 스마나이? 얘 내가 은행 가서 오늘 확인해봤는데 너네 돈이 안 들어왔다. 했더니 알았어 엄마 내가 집사람한테 단단히 일러둘게. 그래갖고 이제 빨리 돈 입금해.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입금을 합니다.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전화로, 그 당시에는 이 어플로 뱅킹 확인이 안 되고 총화로 들었잖아. 242만 8,265원입니다. 이거 이제 이것들이 그냥 한 달은 제대로 붙이더니 그 두 번째 달부터 전화해야 붙이네.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를 해야 돼.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안 나가는 돈이 나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했더니 그럼 어떡해. 당신이 못하겠다고 해. 둘째는 막 이렇게 싸워야 돼. 조금이라도 일찍 엄마 보려고 좀 일찍 왔어 엄마. 했더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엄마? 했더니 IPL 했어. 피부과. 했더니 엄마 햇빛 쐬면 안 되니까 나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. 나는 니들 열심히 키웠고 니들한테 할 거 다 했어.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우리한테 할 차례인 거야. 알겠어요 엄마. 얘 참 근데 너희들 내 생일 언제 어떻게 할 거니?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집 앞에서 밥 먹자 엄마. 그랬더니 크게 버리지 말라 그랬다고 설마 그냥 지나칠 거 아니지? 지금 너희들 내 생일을 호텔에서 밥을 먹어요. 그래갖고 호텔에서 밥도 먹고 이제 꽃도 매달하고 이제 그거 다 해달라 그랬어 시어머니가. 그랬고 형님도 빠듯하다고 이제 동서랑 이제 형님이랑 얘기하면 형님도 빠듯하시다면서요. 그랬더니 진짜 나 우리 어머니 진짜 별로지 않아? 무슨 자식들한테 돈을 달래? 막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안 되겠다. 우리가 어머니한테 따지자. 그래갖고 이제 가요. 그래갖고 내가 내 아들들의 수입도 모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한 것 같니? 저 지난달에 첫째 아들 수입이 820인데 너 왜 나한테 400이라고 속이니? 정신이 꽤 잘 벌어 아들들이 또. 그러니까 둘째한테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둘째 동서가 어머님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. 했더니 동서 내가 언제 그랬어? 내 수입의 8, 90%를 나는 남편 돈으로 안 돼서 내가 죽어라 이래서 키웠어 애들 둘을. 그래서 화장품 장사까지 하면서 네 첫째 신랑은 해외 연수까지 보내고 너희들 집을 다 사준 거야. 그래서 집도 사줬어. 꽤 할 만큼은 해주셨어. 알죠 어머니 고생하신 거. 어머니 환갑 치르려면은 돈 300은 들 줄 알아. 했더니 적은 금요로 살림을 작게 해야지 돈을 턱턱턱 쓰는 그것도 능력이야. 그랬더니 이제 막 집에 와서 이제 환갑 준비를 합니다. 그러더니 이제 동서 호텔에서 환갑 준비를 이제 해갖고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동서가 웬 백을 이렇게 흰색 백을 들고 나왔더니 어머니 했더니 어머 얘 너 그 백 참 예쁘다. 했더니 예 어머니 이거 간만에 한번 샀어요. 했더니 그거 얼마니? 그랬더니 150만 원이었더니 150? 명품 백이구나. 그랬더니 이제 얘 첫째 며느리 보고 나 저 가방 갖고 싶으니까 꼭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첫째한테.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 동서한테 동서가 어머니 가방 사는데 돈 좀 보태. 그랬더니 형님 제가 어머니 가방 사는데 돈을 왜 보태요? 어머님이 형님 보고 사라고 했잖아요. 그랬더니 동서 씀씀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긴 한데 나 한 번도 명품 가방 매본 적도 없고 내 남편은 당신 둘째만큼 돈을 못 벌어. 근데 내가 어떻게 명품 사줘? 동서가 끌고 와서 동서가 괜히 그 명품을 갖고 와서 지금 사다 난 거니까 동서가 받네. 그래갖고 이제 어이없어 정말.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요. 그래갖고 이제
그 동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계산서를 막 두들기고 있었어요. 첫째가 했더니 남편이 그걸 보더니 도대체 왜 그렇게 벌벌벌 그렇게 부들부들 안절부란처럼 하고 있어? 했더니 어머니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보려고 그런다. 이제 겨우 530 갚았어. 5억 8,470만 남았다는 얘기지. 그래서 나 창업하려고. 남편이 갑자기 해서 뭐? 무슨 창업?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인데 무슨 돈으로? 돈도 얼마 안 들어. 학교 창업 보육센터에서 투자 받기로 했어. 걱정 마. 당신 남편 믿어. 아무튼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당신은 선수야. 아무튼 첫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동서 전화가 마침 와요. 형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가방이요.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. 그래? 그래갖고 이제 돈 70억 원 딱 동서한테 주면서 이제 네가 사와. 그래갖고 이제 그 가방 들고 시어머니 찾아가야 돼. 어머니 가방 샀니? 저번에 말씀하신 가방 이거예요. 너무 예쁘다. 그러면서 며느리들 앞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가방을 들고 팔려고 컬러 변경하려고 이제 찾아가요. 그 명품 브랜드 샵으로. 그랬더니 저 죄송한데 이거요 가짜인데요. 가품이에요. 그랬더니 뭐라고요? 가품이요? 그래서 이제 며느리 불러 가방을 탁 던지면서 너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니? 내가 우스워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가품을 들어도 된다 이거야?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품 사드린 적 없어요. 그랬더니 그럼 이게 뭐냐? 내가 색깔 바꾸려고 갔다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. 이거 동서랑 반반한 거고요. 동서가 사온 가방이라고 3자 대면을 해요. 동서 얘기해봐 이 가방에 대해서. 나 지금 무지불쾌하거든. 난 분명히 동서한테 진퉁백 값 75만 원을 줬어. 근데 이게 왜 짝퉁이야? 형님 말 그대로 반값밖에 안 주셔서 진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뭐라고? 절반은 동서가 내기로 했잖아. 전 그런 적 없어요. 어머님이 보면 형님 보고 사오란 백을 제가 왜 돈을 내요? 너 정말 뻔뻔하다.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얘한테서 돈을 받고 진통이나 속이고 사줬구나. 그러니까 나한테 같이 가 샀다 그러고.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.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. 어머니 저 이상 어머니한테 돈 못 드리겠어요. 그랬더니 뭐라고? 저요 어머니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예요. 둘째 동서가. 어머니는 부모가 돼서 자식 돈이나 뜯으라는 게 부모예요? 재수씨 정말 말씀이 심하시군요. 막 이제 막 첫째 아들이 막 그러니까 당신도 나야 어머니야 선택해 막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몰라 이제. 그래갖고 이제 둘째 부부가 나가버려요.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남편이 엄마한테 맨날 전화를 해. 엄마가 상처받았을까 봐. 첫째 남편이 야 빨리 일어나. 괜히 이제 첫째 며느리만 빨리 엄마 좋아하시는 잡채랑 그런 것 좀 만들어. 잡채 이런 것 좀 만들어. 엄마 좋아하시는 거. 지금 엄마가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걔네 둘째네 때문에. 그러니까 당신이 잡채랑 이런 것 좀 만들어. 간이 참 잘 됐고 그래서 반찬까지 다 만들어서 가요. 반찬 특별히 할 거 없겠네. 다행이다 얘. 했더니 김이나 좀 말아라 그랬고 어머니 근데 김이 어디 있어요? 이랬는데 갑자기 싱크대가 툭 떨어졌더니 괜찮아 얘들아. 그 싱크대 어차피 다 늙은 집이라 안 고쳐도 상관없으니까 냅둬라 했더니 엄마 이거 내가 첫째 아들이 약간 효자병이 있어갖고 엄마 이거 내가 싱크대 내가 좋은 걸로다가 싹 다 바꿔줄게. 걱정하지 말 때.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. 그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가 왜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 싱크대를 고쳐준다 만다 그렇게 해? 상의를 안 해 왜? 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에 싱크대까지 고치면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? 아이 어차피 퇴직금 받은 거 있고 그걸로 하면 됐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으로 500짜리 적금 붙고 그게 뭐 부자야? 서방님 때문에 어머니한테 더 잘하다가 우리 파탄나 진짜. 적당해. 당신 지금 꼭 재수씨 같아. 우리 집안 최대의 굴욕은 재수씨 같다는 말이야. 알았어? 자식에게 중요한 걸 해제하고 싶단 말씀이시죠. 이제 어머니는 이제 둘째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는데 이제 그거를 반환하려고. 왜냐면 둘째네가 다시는 안 본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재산 준 걸 반환하려고 했더니 보통 변호사 찾아갑니다. 했더니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말 그대로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해도 안 주면 그만이긴 합니다. 했더니 하지만 조건부 증여일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세요.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으면요 반환이 가능하답니다. 근데 최근에 지금 그 둘째네도 5억 얼마짜리의 그 조건부를 줬잖아요. 그거 증거도 있지. 그리고 그걸 곁에서 본 첫째네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갖고 첫째네는 한편 이제 어머니 그 싱크대 고쳐주기로 했잖아요. 사제품은 350이고 메이커는 700, 800 정도 돼.
당신 여유 돈 한 800만 원 정도 있어 했더니 내가 여유 돈이 어딨어 지금 어머니 다 갖다 줬는데 그랬더니 저번에 적금 타는 거랑 한 350 정도는 될 거 했더니 이렇게 대출 받을까?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찾아가요. 그래서 어머니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읽었어? 일단 남편이 야 너 전 그러면서 엄마한테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알았지? 했더니 진짜 엄마한테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았지? 너가 둘째네만큼 우리 더 엄마를 챙겨줘야 돼. 그랬더니 진짜 말끝마다 엄마 지겨워 죽겠네 정말.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엄마밖에 몰라?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? 그랬더니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. 나 한 번 더 어머님보다 나 소홀하게 하면 나 당신이랑 안 살 거야. 그랬더니 이제 친정 엄마한테 돈을 꿔요. 그 시어머니 싱크대 바꿔주려고 그래갖고 엄마 미안해 돈 빨리 갚을게. 됐다 빨리 김서방이 사업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얘. 그러고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부엌 공사를 한다고 해요. 그랬더니 내일 모레부터 부엌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좀 밖에다 내놔야 된다더라. 그랬더니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 생활비 못 드린 지 몇 달 됐어요. 그랬더니 이 부엌 개조하는데 사제품하고 메이커하고 거의 2배 차인데 남편이 자꾸 메이커로 하재요. 그랬더니 자기 생활도 못 그리면서 빚까지 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? 그러니까 이제 난 네 시아버지 월급으로 애들하고 힘들어서 내가 나가서 장사를 했어. 남편이 버는 걸로 모자르면 네가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니? 걔나 내 아들 갖고 너 시비 걸 생각하지 말고 네 동서가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덤비겠다 이거야 지금?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니?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둘째네 이제 소장이 법원에서 갑니다. 법원에서 뭐가 왔네. 그랬더니 이제 뭐야 어머님이 지금 이거 우리 보고 집 방황하라는 얘기야? 그래갖고 이제 잘못했어요 어머니. 했더니 돈 나가게 생기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니네 참 웃기다. 어머니가 이제 둘째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요. 닥쳐! 넌 우리 계산이나 마치고 산뜻하게 끝내자.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마트에서 이제 캐셔로 일을 해요. 돈을 더 보태기 위해서. 근데 이제 동서가 찾아옵니다. 형님 그러더니 형님 어머님이 조건부 증여를 증명하시면 저희 꼼짝없이 그 집 물어내야 돼요. 아주버님의 유일한 증인이에요. 막아주세요 제발. 동서 무지 싫고 짜증나거든 어머니도. 근데 나는 어머니보다 동서가 더 짜증나고 싫어.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나 찾아오지 마. 어머니 설득해서 고소치하라 그래. 소송 붙게 되면 그 돈 다 누가 내는지 동서네가 알아서 해.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. 그래서 다 와요.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남편이 이제 당신 돈 도대체 언제 벌어와? 했더니 통장 확인 안 했어? 이번에 만든 게임이 좀 잘 돼서 통장 입금했는데 했더니 참나 돈 넣어봤자 뭐 얼마나 넣겠어? 했더니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재수씨 같아. 계속 남편이 이러니까 자꾸 그렇게 동서 걸고 넘어지지 마. 난 한편으로는 동서 되게 부러워. 안녕히 가세요. 솔직히 말해서 동서는 남편이 자기 편도 들어주는데 나는 어머니가 제일 먼저지. 당신 매달 들인 돈 외에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지 마. 진짜 우리 집 생활비 없어.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든 어머니한테 한 번 더 갖다 바치면 진짜 끝이야. 그랬더니 이제 막 여보세요. 이제 시어머니 전화가 왔더니 나 쇼핑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없다.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. 그래갖고 이제 차 운전까지 아들이 막 첫째 아들이 막 해주면서 쇼핑하는데 막 따라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차는 왜 없어요? 그랬더니 AS 센터 들어가 있어. 차가 길에서 퍼졌어. 그랬더니 차 한 대 그냥 제가 사드릴게요. 첫째 아들이 또 와이프랑 상의 없이 막 차를 사준다 그랬더니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? 집꾼인 만큼 생활비 들어왔다고 또 빚지겠다는 거야? 그럴 돈 있으면 엄마한테 빚 갚게 나한테 돈 줘. 저 부엌 우리 엄마가 꾼돈으로 한 거잖아. 이제 그걸 시댁에서 얘기하니까 소리 좀 낮춰.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. 대중교통 멀쩡히 있는데 왜 꼭 차가 필요해? 그리고 다 노인들이 지금 운전한다고 막 문제가 많은 거 몰라?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내가 말해주랴? 너 우리 차 사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? 시어머니가 딱 뒤에서 그러니까 네 어머니 저는요 이 아빠가 제 남편이 차 사주는 게 불만이에요.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. 남이 딱 그러니까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다 주느라 IPL 하고 싶으세요? 경락 마사지 받고 싶으세요?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싶으세요? 저도 백화점에서 옷 못 사 입어요 어머니. 너는 네가 옷 못 사 입는 거를 왜 나한테 그러니?
뭐 그렇게 억울해? 그랬더니 네 어머니 저 억울해요. 이 아빠가 준 생활비로 생활할 때 저 이 사람 힘들게 번 돈 허투루 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쪼개고 또 쪼개고 써서 전 한 번도 백화점에서 옷 사입은 적도 없어요. 엄마 얘 상대하지 마. 얘 지금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그랬더니 그래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야. 서방님 봐. 어머니한텐 불효했지만 자기 와이프는 지켰어. 나 분명히 말했다. 여자랑 부모 안 바꾼다고. 그래 나도 됐거든. 너랑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아니? 말 바꾸지 마. 어머니 때문에 처자식 버리겠다고 한 사람 나도 싫어. 그러니까 이제 어머 안녕하세요. 오세요. 지나가시면 눈이 맞아가지고 너 어디서 이렇게 건방지게 굴어? 했더니 말해봐. 어머니야 나야? 선택하라고 당신이. 대답해. 어머니야 나야? 했더니 전 이혼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이혼하려고 해도 이혼할 사유가 없어. 알아? 이제 법원에서 딱 그러니까 이제 민법 840조 제3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. 즉 와이프분이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. 한 가정의 경제 운영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데 남편께서는 너무 독단적으로 이끄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4주 후에 뵙겠습니다. 탕탕탕. 이제